이제 들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뉴질랜드까지 해서 여행 끝내고 오늘 두 번째 주제인 이제 반문연대의 딜레마에 대해서. 네, 제가 잘 모르는 부분. 아, 그래요? 네. 이 반문연대 정치 관심 없어. 반문연대의 딜레마. 아, 발음이 안 돼. 딜레마. 딜레마. 이 진짜 이거 문제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뜨는 의원이 있어요. 이현주 의원. 최근 입단 강경 발언 보수 아이콘 노리나. 네. 노리기는 하죠. 노리긴 하죠. 노리기지만 아이콘은 될 리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아니 이 사람을 왜 아이콘으로 띄울까요? 그러니까 내 갑자기 말이 뜬금없이.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참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음.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가 딱 빈틈이 생겨. 기회가 와. 그럼 거기를 그냥 빡 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 강경 발언을 하는 거는 뭐냐,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건데,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강경 발언을 한다 해도 언론의 주목은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죠. 반중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와닿는다. 인터넷상에 그렇게 영향력을 끼쳐도 절대 언론에서 안 나타나요. 왜? 그거는 그 기득권 언론 세력들의 입맛에 맞아야 나타나는 거거든. 또는 이 사람 발언은 나왔다 하면 큰일 난다 하니까 그렇죠. 안 내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반문연대? 근데 이제 반문연대를 한번 쭉 봤어요. 이게 뭐지? 하고 쭉 보다가 쭉 반문연대를 내가 호주랑 뉴질랜드 가 있으면서 봤어요. 한 네. 일주일 동안. 보고 나서 딱 그림이 그려지더라고. 아,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뭐예요? 예? 그 결론 뒤에서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굉장히 이제 표면적으로 많이 나와서 몇 가지 것들을 쭉 봤는데,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민주당 출신이었대? 원래 좌파예요. 심어놓은 거네요, 우파 쪽으로? 그랬다가 이게 안철수 의원을 따라서 그 바른당인가? 하도 당이 많으니까 나 이제 헷갈려 막. 네, 바른미래당이요? 하여튼 네. 지금 바른미래당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소속돼 있는데, 지금 어쨌든 현재는 바른미래당 소속이야. 그래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반문연대를 지금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기회다, 이때가 기회다 싶은 거죠. 그러면서 지금 보수의 아이콘으로 뜬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하는데, 그게 난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박지원이 뭐 지원 사격해주고. 김무성이도 도와주고. 네, 김무성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느냐. 통상적으로 우파가 뭐를 하려고 하면은 좌파는 방해를 합니다. 지금. 네. 좌파가 뭘 하려면 우파가 방해를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현주 의원이 하는 거를 잘 보면은 뭐 조중동서부터 해서 한겨레, 허핑포스트 등등, 그리고 뭐 가로세로 연구소, 그 다음에 펜앤마이크는 안 돼. 펜앤마이크에서는 그렇게 크게 호응을 못 얻었어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좌우를 따서 모든 매체에서 다 띄워준다는 거예요. 네네. 왜? 사람 만들기 하나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난 그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누가 이득일까요? 그러니까 난 그거예요. 매체들이 왜 좌우 매체가 왜 다 이현주 의원을 띄워주지? 난 이게 의문인 거예요. 제가 박사님하고 이렇게 방송하면서 가장 배운 것 중에 네. 중요하게 생각된 게 그거예요. 이 사람이 이득을 봤을 때, 이 사람을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이득을 보지? 그렇죠? 네, 그러면 답이 나온다고 하시잖아요. 이상한데? 이렇게 네. 된 거예요. 누구지? 그래갖고 내가 그래서 이현주 의원을 조사해봤더니 민주당 출신이야. 민주당 출신의 조중동은 왜 움직여?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라든가 이런 우파 인터넷 매체는 왜 이 사람을 띄워주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박사님 뒤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 문제,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대권 주자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장 남는 사람이 그 사람 하나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랩을 조사했죠. 근데 그 사람과 대등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쭉 다 설명드리면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제가 데이터 랩이라고 해서 그걸 많이 봐요. 네. 데이터 랩을 봤더니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느냐? 거기 보면은 이현주 의원이 11월 달쯤에 갑자기 뜨기 시작한 거예요. 저때 팍 띄워준 거예요? 네. 그래서 11월 이게 언제냐? 한 11일서부터 해서 15일까지 해서 그 사이에 집중적으로 언론 보도가 났어요. 그러면서 검색조를 하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뭔가 조작의 냄새가 난다. 왜냐? 왜 갑자기 이 사람 띄웠지? 왜냐? 네. 평상시에 없었어요. 네. 없었다 갑자기 팍 올라가는 이거를, 거예요. 네. 이거는 조작의 냄새가 있어요. 그리고 왜냐?
우파와 좌파 언론 동시에 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이런 거야. 이게 어떤 일이 있어서 그거 일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막 와 이슈가 돼서 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신문에 빵빵빵빵 터트리면서 그 조회수를 올리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내가 자꾸 이게 인공적이냐고 생각하느냐? 이게 자연스러웠다면요. 저게 계속 올라가야 돼요. 아, 네네.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상승이 있었는데 네. 반짝하고 원래대로 돌아와. 그러면 저 때 뭔가를 숨기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조작 실패죠. 아, 조작 실패예요, 저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띄우려고 했는데 안 띄워진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게 뭔가 하려고 했는데 대중이 호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내가 다른 인터넷 매체나 신문들 이걸 쭉 읽어봤더니 네. 어떤 것들이 나왔느냐. 좌파 쪽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현주 의원을 싫어해요. 네. 자기 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간 배신자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파 쪽에서는 과연 환영을 하느냐? 아니에요. 넘어왔으니까. 아니, 네. 민주당에서 넘어왔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이게 탄핵 찬성했던 사람. 아, 탄핵 세력이에요. 지금 그럼 이 이현주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다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이게 딱 해서 띄우려고 했었는데 그게 걸림돌이 안 되는 뜨는 거죠.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 국민의 좌파와 우파적 성향을 가진 모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맞지가 않는 거죠. 좌파는 배신자라 생각해서 안 되고 우파는 탄핵 탄핵을 세력이라 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는 방방 띄워. 아니 아이콘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왜 언론에서는 띄우냐는 거예요. 누가 아이콘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언론이 얘기했겠죠. 그렇죠. 응. 근데 근데 이렇게 그 얘기해. 언론은 결국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좌파 세력이죠. 아니 좌우가 똑같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좌파 우파 네, 매스미디어가 아니, 근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지금은 네. 언론을 좌파가 더 많이 장악했으니까 네. 좌파에서는 당연히 띄워주는 거 보면 이상한 거죠. 그 우파의 아이콘인데. 우파의 아이콘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우파의 아이콘이 아닐 수 있어.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실패했다요. 네. 네. 이제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 수준의 마사지 갖고는 안 된다. 근데 이제 또 이제 보면 이런 거. 이현주 나는 반문재인, 손학규 친문이냐 반문이냐. 즉 반문연대라는 걸 만들려 그래요. 네. 지금 이 소위 얘기하는 보수 쪽 사람들이 반문연대라는 걸 만들려 하는데 반문연대라는 말이 굉장히 아무것도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듣기 좋아 보여요. 그렇죠. 뭐냐? 우파가 대통합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 통합은 해야 된다는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우파가 통합을 하려고 한다 하니까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람은 그래 뭉쳐야 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웃긴 게요. 똥물하고 똥물이 섞이면 똥물이지. 똥물하고 똥물이 섞이는데 맑은 물 되나?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거든요. 더 똥물이 되나? 아니 근데 이거는 곱하기의 개념이 아니거든.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좋다라고 생각할 텐데 네. 이 반문연대를 외치면서 우파 통합을 외치는 그 사람을 보면은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파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네, 또. 원론적으로 우파는 당연히 통합해야지. 그 네.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네가 그 말 할 자격이 있어? 그렇죠. 라는 사람들이 그 말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네. 그 정치했던 사람들 지금 다 썩어 빠졌는데 거기서 나온 사람이 무슨 엄청나게 뭘 대단하다고. 그쵸? 별거 없잖아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라는 생각한 거예요. 이건 아닌데. 저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펜앤마이크에서 그 누구죠? 홍지수 작가인가? 네. 맞죠? 제 이름을 예. 몰라요, 전 잘. 있어요. 그분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물어봤다고요. 근데 뭐냐.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애매하게 말을 했어요. 나는 보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막 돌려요? 뭐 역사의 평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말뜻을 못 알아들었어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내가 봤을 때. 그럼 그건가요? 왜 정권 이제 2년 차 들어오면 당 여당에서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자기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행동하고 또 밑에 정치 세력들은 대통령을 밀어줬던 자기들의 영향력을 키워야 되는데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왠지 따로 놀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리 싸움들을 하는데 그런 균열을 지금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얻고 호응을 못 얻으니까 거기를 우파를 가장한 가짜를 갖다 심어놓는 건가요? 심어놨는데 지금 내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지금 반문 연대를 해서 우파 통합을 해서 하려는 거에는 나는 우파에도 문제가 많다고 봐요. 네. 우파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데 우파 사람들 중에는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청산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완벽하게 그것이 무조건 억울하게 정치 공세는 아니에요. 네네. 우파 사람들 중에 청산될 대상이 있는 놈들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걔네들은 탄핵 세력을 주동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의 이제 문제는 뭐냐? 문재인이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우파 정권이 생깁니다. 네.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지고 우파 대통령이 나온다면은 그 우파 대통령은 아무래도 문재인의 반대쪽으로 해서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그 우파 세력은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과 뭔가 네. 연관이 있는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래- 위험하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거에 찬동했던 그 사람들은 사람들은? 입지가 애매해져요. 네, 위험해지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얘들이 뻐꾸기 전략을 쓰는 거예요. 알죠? 뻐꾸기 둥지 알죠? 네, 네, 네. 뻐꾸기가 밀어내는 남이 거. 둥지에 가서. 그래서 만약에 반문연대로 정상적인 케이스, 네네. 정상적인 케이스에 반문연대가 뭉치게 된다면 분명히 여기에는 친박근혜, 그다음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 찬성이 아니라 반대했던 사람들의 힘이 정치적으로 실리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따라서 먼저 치고 들어와서 뻐꾸기가 둥지를 차지하는 식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나한테 보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서 그 허구 많은 의원 중에서 그 이현주 의원이 이번에 발탁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와도 어느 정도 맞지는 않지만 네. 투영을 하니까. 공통점이 바로 네. 박정희 대통령 찬양 그리고 여자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싱크를 시켜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를 살짝 베끼면서 사람들한테 친근감을 주고. 그러면서 네. 반문연대라는 걸로 우파라는 네. 이미지를 씌워서 네네. 차기 대통령 후보를 하려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탄핵을 네. 주도했다라는 걸 글로 덮어서 그렇죠. 네, 가리고. 아, 역시 박사님은. 네,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국민들의 반응이 안 좋았어. 왜냐? 백그라운드가 안 좋아. 그래요. 민주당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미 좌파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네. 그러면서 이쪽 우파에서도 탄핵 찬동 세력인데 우파에서도 지지율이 나올 리가 만무하거든. 그렇죠. 네, 그랬기 때문에 좌파 우파의 모든 매체가 심지어 우파의 인터넷 매체까지 왕창 띄워준다고 해서 네이버 트렌드에서 잠깐 올라갔다가 훅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국민들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각성을 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맞아요. 이제 바보는 아니구나. 그래서 아무리 띄워도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네. 촛불, 탄핵, 민주주의 대통령 이런 네. 거를 뽑으려고 그 노력을 했는데 결국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는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면은 김무성, 이현주의 러브콜 보냈나. 이 그림만 봐도 조합이 이상해요. 이상한가? 많이 이상해요. 이현주 의원은 바른미래당인데 김무성은 지금 저기 자유한국당 들어갔죠. 네. 그리고 욕도 엄청 먹고 있고. 그래서 이거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그래, 거거든요. 저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그래서 자기는 소원이 운동권 좌파를 몰아내는 게 나의 꿈이래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이걸 쭉 봤더니 네. 이현주 의원이 하는 말들 최근에 네. 우파의 아이콘이라서 하는 얘기를 쭉 기사들을 봤는데 내가 했던 얘기 그대로 다 하고 있어. 박사님 거 카피했구나. 국익 중심의 사관, 국익 중심의 정책, 그 다음에 뭐 노조 때려잡겠다 이런 얘기 좀 이거 다 우리가 했던 얘기야. 네. 그거를 그냥 그대로 다 얘기하고 있어. 박사님 그때 국회 가서 하셨던 얘기 아니에요? 그대로 다 얘기하고 있어. 내 거 베꼈네. 그러니까 내 거랑 안정권 대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다 하고 있어. 원래 여자들이 암기력이 좋거든요. 진짜요? 그래요? 토시 하나 안 바뀌고 잘해. 이거 내가 얘기했던 얘기인데 하는 것들이. 근데 자, 이게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이야기를 네. 평상시에 한 적이 있냐예요. 그렇죠? 이 여자 옛날에 변호사였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 네, 그러한 어떤 없잖아요, 정치적 그런 거. 소신을 네.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왔냐는 거야. 그러니까. 나나 안정권 대표는 지금 우리가 와서 2년 동안 줄기차게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반중. 상대방이 우리를 욕하건 말건 우린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촛불 집회가 일어났던 시점에 네. 모든 여론이 작용화됐을 때에도 우리는 엄청나게 기관폭탄을 맞아가면서도 우리는 이 얘기를 했다고. 네. 상대방이 욕을 하거나 말거나.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여론의 분위기가 좌파에서 우파로 좀 뒤집혔거든요. 네. 나는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서 저는 어느 정도 저도 공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반중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20대 젊은 애들을 지금 반문재인으로 돌아서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네네. 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나의 역할이었다고 봐요. 음. 근데 그때 당시에 이현주에 뭐 했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죠. 아니 그때 민주당이 당시에 있었겠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데 네. 힘썼잖아요. 힘썼죠. 그렇죠. 언제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있었다고 갑자기 나타나서 자자자자자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여론에서 그걸 확 띄워주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얘기를 했고 언제부터 그런 정책 발표를 했다고. 지금부터. 지금부터. 웃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근데 진짜 박사님은 공치사가 아니고요. 어. 정말 초질관 그 얘기를 하셨고 응.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박사님의 반중 정서 응. 이거를 따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예. 했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한 적 없잖아. 이 사람은 정말 한 적도 없었죠. 어. 그리고 요즘 정치인들도 사실 그 전에 한 적 없었고요. 어. 우파들도 한 적 없었어요. 그럼. 중국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진짜 일대로가 네. 뭔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랐다고. 근데 이제 중국하고 무연전 전쟁하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런 것들이 표면으로 나오니까 마치 박사님이 했던 얘기를 자기들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니 근데 네.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제 아이디어를 가져가서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저는 어차피 국익 중심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국정을 할 수는 없잖아. 민간인이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당연히 받아서 해야 되는 건 찬성이야.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데 내 아이디어를 가져가서 네. 흐리지 말라예요. 이건 완전 카피캣이죠. 아니 카피해도 좋지만 아까도 있잖아. 내 동영상 카피해도 된다고 했잖아. 근데 내 정책을 가져가는 건 좋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사람이 가져가서 정책을 하려다가 이미지가 흐려져서 내 정책 자체의 이미지도 훼손이 되는 건 반대한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될성 싶을 국회의원이 가져가서 내 정책을 카피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 찬성이에요.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네네. 심지어 조언도 해줄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좌파 우파 양쪽에서 반대 세력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져가서 내 이야기를 뻐꾸기처럼 반복하는 건 난 싫다예요. 네네. 왜? 괜히 이미지가 이렇게 굳어져 버리면은 네. 저 정책은 저 이현주 의원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나쁜 거 이렇게 이미지 굳으면 안 되거든. 아, 그렇죠. 난 그건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야. 네, 그건 안 돼요. 네. 그리고 여기 이게 보면은 이제 뭐 머나먼 반문연대 이현주 오른쪽에 놓인 함정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들도 많이 네. 나옵니다. 아, 이제 나오니까 우리 읽어보세요. 국민들 진짜 하태경, 네. 이재명 대통령 아들 언급, 반문 야당 선언 탈당 준비 끝. 이분은 정체가 뭔지 저는 솔직히 좀 궁금해. 이 하태경이라는 사람 간첩 아니에요? 나는 가벼워. 정말 가벼워. 이 진짜 사람 너무 정말 정체가 너무 궁금해. 가벼워. 그래갖고 여기서도 반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네. 그래서 공통점 뭐냐? 바른미래당에서 반문연대라는 드라이브를 강력히 건다. 네.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유한국당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한애국당도 있지만은 거의 99.9% 바른미래당에서 반문연대를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게 네네. 특징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자유한국당하고 뭐 연대하려 그러나요? 아니죠. 이거를 내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바른미래당은요. 네. 2년 뒤인가 국회의원 선거 맞죠? 네네.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 때 우파 세력으로부터 버림받을 겁니다. 탄핵 주도 세력이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차피 자표로부터 표를 못 받아. 네. 우파로부터 표를 못 받는다고. 버림받는 그러니까 의원들이에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바른미래당은 내가 봤을 때 2년 뒤에 해체될 거예요. 네네. 한 표도 못 얻을 거야. 그래서 해체가 될 것 같으니까 국회의원 미리. 배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 소위 얘기하는 대보수 통합이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그 기치하에 명분을 가지고 국회의원 배지 한번 더 달으려고 네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존나게 오는 거예요. 되게 얍삽하다. 그런 느낌을 받는 거야, 내가 보니까. 이거 이상한데? 얘네들 국회의원 한번 더 해먹으려고 지금 이거 소위 얘기하는 반문 네. 연대라는 기차에 대보수 통합이라는 말은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근데 원래 명분은 좋죠. 근데 원래 단어 전술은 원래 좌파의 전술이거든요.
단어 갖고 이게 아름다운 네. 단어 쓰는 거. 그리고 요즘 이거 우파들도 봐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도 그래갖고- 안 돼. 국민들이 그래갖고 바보 내가 아니야. 보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네. 이 반문연대라는 걸 강력히 드라이브하고 텔레비에 얼굴을 비추는 사람들의 특징. 둘 다 젊다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그 민주당이 네. 원래 정치를 내걸 때 했던 게 청소년층으로부터 지지를 얻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문재인이가 됐어요. 네. 문재인은 젊은 층이 아니죠? 그렇죠. 틀리도 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네. 민주당의 대표가 이해찬 대표예요. 네네. 이것도 안 좋죠. 나이 많은 사람이죠. 네. 민주당이 젊은 청소년과의 대화 뭐 이런 식으로 막 젊은 애들 어쩌저 얘기해놓고 결국 다 늙은이들이 대통령이 됐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네. 당대표도 지들이 해먹고 다 했어. 맨날 새누리당 뭐 늙은이네 틀딱이네 욕해놓고 지들이 다 그렇게 해. 그래서 이낙연도 늙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다 언어 전술에 장난쳐 먹은 다음에 젊은 애들을 속여 먹었다고. 아,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에 반문연대가 되고 하게 되면 다음번 차기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 다시 한번 젊은 애들로부터 지지율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음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는 20, 30대, 40대까지 20대, 30대, 40대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은 네. 대권을 노릴 수 없어요. 이거를 약삭빠르게 바른미래당이 알고 있는 치고 거네요. 가는 거지. 아.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얘들 국회의원과 대권을 노리기 위해서 치고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반문연대를 강력히 주장하는 애들도 다 젊은 국회의원을 내세우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남자와 여자 네. 두 개 바리안트를 딱 내걸고 네네. 그거를 둘 다 반문연대와 대보수통합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포장을 해갖고 전면에 내세운 다음에 언론 매체에서 띄워주는구나 네.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바른미래당이 대통령이 된다면 혹은 국회의원에서 다수당이 된다면 이건 제2의 이명박이다 해요. 경제 대통령이라는 탈을 쓰고 네. 결국 좌파 대통령이 나오는. 그렇죠. 이건 네. 제2의 이명박이다. 이명박은 절대 우파가 아닙니다. 이명박은 운동권 출신이죠? 네. 얘들도 운동권 출신 맞죠? 그때 우리가 이명박 뽑을 때 그냥 딱 하나 보고 뽑았잖아요. 경제. 경제 대통령. 문재인이가 경제를 말아먹거든요. 네. 경제를 재건하겠다고 나올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차기 대통령은 무조건 다시 경제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를 재건한다고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저런 그렇죠. 탈을 쓴 사람 말고. 경제를 재건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젊은 이미지의 정치인이 우파 대통합을 얘기한다. 네. 존나 아름다운 그림이죠? 네. 이 그림을 얘기하면서 바른미래당에서 쫙 나타나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여기에 맞춰서 좌우 모든 매체가 쫙쫙 밀어준다는 거예요. 뭔가 일사불란해. 이상하지 않아? 벌써 틀을 딱 짜놨네요. 뭔가 이상하죠? 머리 되게 좋다. 아, 이거 뭔가 이상해. 그래서 내가 요거는 공작이다 해요. 이거는 뭔가 큰 그림이 있다 해요. 그러네. 누가 뒤에서 했을까?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속지 말라 해요. 네. 우파 통합은 해야 된다. 네네. 찬성해요. 하지만 저런 애들이 우파 통합을 주장을 하면서 선봉에 나서는 거를 보고 박수를 쳐주면서 저들을 따라가는 거는 레밍이다 해요. 그렇죠. 우린 죽는다 해요. 네네. 절대 하면 안 된다 해요. 그래도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제는 네. 여야를 떠나서 새로운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사실 그러한 많이 하고 계세요. 갈증은 요즘. 있죠. 근데 그 이제 인물이 갈증을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집어넣는 거는 그렇죠. 진짜 아니다. 이거는 해요. 정말 나쁜 짓이에요. 아니. 이거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민주당은 친중파입니다. 네. 얘기했죠? 민주당으로서 온 사람 일단 인정 못 해요. 이 사람도 중국 길림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하태경 의원은. 네. 뒷배기 형이 뭔지 알겠네요. 나는 굉장히 그러면은 네네. 일단은 그 껄끄러워해요. 운동권 출신이기도 해요. 네네. 물론 커밍백 했다지 않아서 솔직히 좀 몰라요. 안 한 것 같아. 저는 지금 몰라요. 안한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네. 제2의 이명박 사태가 안 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어차피 무슨 짓을 해도 민주당은 다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건 거의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갑자기 이명박이 훅 올라더니 경선에서 이겨버린다고요. 그래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쫓아나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경선에서 이기면서 새누리당의 대표가 된다고. 그리고 나서 모든 국민이 노무현에 대한 반감과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노가 이명박한테 쏠리면서 맞아요. 온갖 BBQ가 아니라 뭐지? BBK. BBK라든가 온갖 그 비리 사건이 있었다고 덮어줬죠.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이 뽑아버린다고.
저도 그랬어요. 그쵸? 내가 이 맞아요. 사건을 딱 보면서 네. 얘네들 제2의 이명박 케이스를 준비하고 나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네. 그쵸?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진실에 눈을 떠야 될 때가 됐네요. 그렇죠.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거를 정리해 보자면 처음에는 지금 북한이 중국을 지지하는 탈북민들에서 정치권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김정은도 아직은 무너지면 안 된다. 한국도 좌파 대통령이 아직은 있어야지 우파에서 진정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무너지면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이용하고 있는 놈들이 이놈들이네요. 그래요. 이 국내적 수준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네네. 제가 좀 더 국제적 수준에서 또 하나 더 얘기할 거예요. 네. 일단 국내 수준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묘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문연대 구성원에는 일단 제1선봉에는 바른미래당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 뒤에는 김무성계가 있어요. 드디어 셋이 그리고 나오고. 이재명을 끌어들이려고 계속 러브콜을 하죠. 너 문재인한테 까이고 있지? 우리한테 와. 그래. 이런 식으로. 근데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만은 계속 꼬시고 있어요. 네, 들어 가능성도 있죠. 지금 상황이라고 보면 아직은 이 사람은 몰라요. 아직은 저 사람은 모르지만은 어쩔 저 사람도 대선에 욕심이 있을 테니까. 꼬시고는 예. 있어요. 꼬시고는 있는데 뭐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예요. 이 세 그룹. 이게 딱 봤을 때는 달라 보여. 정당이 달라요. 네. 일단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이재명 일단은 민주당이에요. 네. 정당은 세 개가 다 다른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반문? 예? 반문, 그러니까 반문 연대인데 네. 공통점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기. 탄핵? 예? 바로 탄핵 세력, 내각 세력, 네. 친중 세력입니다. 다 나쁘네요. 예. 이 셋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결국 탄핵 세력들이 모여서 네. 내각제 만들어서 대통령의 힘을 약화시키고 자기들의 힘을 높이고 그다음에 친중을 하겠다. 내각 세력이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를 네. 없애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없애겠다 해서 없애고 내각 자- 책임제를 예. 하게 되면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뻗치기가 매우 좋아집니다. 그렇죠. 돈만 주면 되니까. 그렇죠. 예. 친중 세력. 왜냐? 지금 그 외국인들이 지방 선거에는 개입이 돼요. 네. 시의원, 도의원,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선거에는 투표권을 갖습니다. 네. 근데 지방 선거에는 지금 중국 자본이 많이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시의원, 도의원에 중국 자본이 선거 자금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1단계는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 시의원, 도의원이 뽑힌다 하더라도 네. 이 사람은 친중파 시의원, 도의원이 뽑히게 돼 있어요. 그러네요. 당연히 뽑히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뽑히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경력을 쌓아서 국회의원으로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친중 국회의원이 나와요.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친중 대통령이 나옵니다. 네. 이게 단계적으로 실현이 될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에 법도 바꿀 겁니다. 송영길 네.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네네. 외국인 정당 가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은 안 되지만 결국 통과시키려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투표도 되면은 할수 있게 하고. 1단계는 친중파가 쭉 올라가면서 대통령까지 하지만 결국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하는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무섭다.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거를 바로 우파의 이름과 반문연대로 하려고 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아무 생각이 없이 저 돈, 사람들은 권력욕만 있어요. 네, 돈 권력. 지금 반문연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더 나는 권력욕만 있는 거지만 전체적인 큰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친중화를 가겠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매국노네요. 매국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안 된다예요. 친일보다 더 나쁜 친중. 친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면 왜 위험하느냐? 요거부터 보여주고 갈게요. 네.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거 결론 부분에 대한 건데 이 탈원전 리스크로 한전과 자회사 6곳 무지수 신용도 하향 이게 나오는데 뭐냐? 이 자회사 6곳에는 이게 다 북한에 석탄을 썼던 회사들. 아. 신용도를 확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네네. 또 다른 기사 뭐냐? 미국이 단스케라는 은행의 돈 세탁 수사에 대해서 그 이제 조사한다는 거. 네. 또 다른 뉴스 뭐냐? 일본의 네. 미쓰비시 은행 수사하는 겁니다. 왜? 이번에. 북한에 돈 세탁을 했기 때문에. 네. 또 하나 기사.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네. 은행이 그 돈 세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재를 가한답니다. 근데 저 프랑스 이런 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일본에서요? 일본도 그쵸? 많아요. 미국도 있어요. 아. 그리고 또 보면은 요건 통과할게요. 프랑스 고위공무원
북한 스파이 혐의로 체포. 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거. 이 얘기를 내가 같이 연결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과 북한은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팀이에요. 네. 친중 정치인은 친북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네.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무역을 할 때에도 북한 애들이 중국에다가 조선적으로 국적 세탁을 해가지고 한국과 중국 무역의 중개업을 함으로써 돈을 번다는 걸 북한에다가 송금을 한다고. 아, 네네. 지금 그런 것들이 여기서 걸린 거예요. 이게 여기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나 미국이나 일본, 미쯔비시행 이런 게 지금 걸린 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말 그대로 돈 세탁의 방법. 네, 또 대북 하나의 송금한 거예요. 돈 세탁 방법. 그래서 걸린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 지금 일본과 미국이 그렇게 미일 군사동맹을 공고히 하고 좋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의 그 미쯔비시은행을 미국이 박살을 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북 송금. 네. 그렇죠? 찌찌뽕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반문 연대를 한다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친중 성향이 강한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이런 사람들이 소위 우파라는 껍데기를 입고 그리고서 국회의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된다. 중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할 겁니다. 네네. 중국과 관계를 공고한다는 소리는 북한의 대북 송금을 하는 양이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태까지 제가 했던 모든 강의의 내용은 계속 맞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트코인도 그렇고 많은 제가 얘기한 네네. 예언들. 네. 지금 사람들이 북한에 몰려 있을 때 아니다. 미국은 이란을 친다. 했는데 진짜 이란 치죠? 이란 쳤죠. 다 맞잖아. 제가 맞는 이 내용, 모든 내용이 다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게 뭐예요? 다음번에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폭망시키게 되면은 우파 정권이 재집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이때 우파가 집권을 해야만 경제를 재건시킬 수 있습니다. 네. 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 제 예언이 맞으려면 전제 조건은 반중 친미라고 했어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 반중 친미를 하지 않는 우파 정권이 즉 친중 친미 우파 정권이 생긴다면은 네. 그거는 실패합니다. 네네.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우리나라 우파 국민들 중에도 국익을 관점으로 하지 않고 네. 자기가 경상도 출신이라던가 자기가 서울대라던가 네. 아니면 자기가 뭐 어떤 기독교 교회 어디 뭐 대형교회 소속으로 이렇게 이권 관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사람들 뽑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이권 관계를 뽑는 거예요. 이건 국익 상관없어. 그냥 내 지역 예. 자기 이익 네. 이렇게 해서 우파를 뽑겠다 해서 뽑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국익 관점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반문 연대를 하면서 대세가 문재인이 무너지니까 문재인이 무너지고 우파가 대통령이 되고 대세가 기울었구나. 네. 이쪽 줄 서면 내가 이제 이권 관계를 얻을 수 있지.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사업상 이익이 있지. 이러면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막 이쪽으로 몰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넘어가면. 친중 우파를 뽑아버린다. 네.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재건이 안 됩니다. 진짜 망하는 거죠. 네, 재건이 안 돼요. 경제 재건이 안 되고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제2의 이명박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 그래도 이명박 때는 경제 성장은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명박이가 노선을 바꿨거든. 우파로. 네. 바꾸는 바람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갔는데 어느 누구도 면회를 안 간다고. 네. 자기 편이 없어요. 자기 밀어준 사람들은 좌파인데 배신을 했으니까. 네. 어쨌든 뭐가 됐다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재건이 안 됩니다. 우파라 하더라도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이러한 배경을 모르는 그냥 일반 국민들은 야, 좌파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아서 반미하는 바람에 경제를 망쳤다며. 그래서 우파 대통령이 생겼는데도 경제가 망쳤네? 그러면 뭐야? 좌파 우파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친미 반미랑 상관없이 경제가 망쳐진 거는 우리가 미국하고 관계를 나쁘게 해서 경제가 나빠진 게 아니라 뭐 때문이다? 적폐청산을 제대로 안 해서. 또 이렇게 그렇게 가야 돌아갈 되니까. 수밖에 없군요. 따라서 좌파들은 제2의 이명박에 해당하는 저런 네. 이상한 놈들을 대통령이나 국회 다수를 해서 내각 세력을 해서 한번 한 다음에 네. 과도 정부를 임시적으로 만든 다음에 네. 다시 좌파 정권으로 돌아간다니까. 그러네요. 다시 도돌이표네요. 네. 되게 그렇게 무섭다. 되면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네. 좌파 정권 20년 장기 집권은 장기. 가능해집니다. 나 살아있는 동안 계속하겠다. 네. 따라서 지금 미래 바른미래당 애들처럼 국회의원 배지 5년 더 달려고 그 권력욕에 휩싸여서 이렇게 나라 하는 죽먹는. 놈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예요. 네. 그러면 안 된다예요. 정확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그래요. 오늘 네. 강의는 정말 너무 중요한데요. 네,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됐다가는 그저 좌파의 정권을 굳히기를 해줄 수 있는 과도 정부밖에 안 만들어져요. 본인이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주는 거잖아요. 아, 걔들은 5년 자기 이 직권만, 이 권력욕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어차피 5년 끝나고 나면은 걔들은 적폐청산 대선돼서 걔들은 또 감옥 가요. 이명박처럼. 그렇죠. 어차피 감옥 가요. 그러면서 얘들은 더욱더 가열차게 적폐청산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남아있는 우파 사람들을 싸그리 밀어버릴 겁니다. 결국 공산주의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즉 국민들에게 봐라 이거예요. 네. 친미 반미 상관없이 경제 성장 안 됐다. 이거는 우리가 친일 청산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모든 일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싹 처리해야만 한국 경제는 발전한다.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갱이 이런 게 공산당이 아니고 결국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그렇죠. 네, 결국 내가 쥐고 싶은 권력을 쥐고 독재 아닌 독재를 하는 게 그게 공산당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원래 공산주의 혁명은 한 걸음 늦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기다립니다, 걔들은. 걔들은 최종적인 프롤레타리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100년이고 200년이고 기다리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들이 바로 부패한 정치인들이에요. 써먹기가 좋으니까. 그렇죠. 네. 따라서 그런 부패한 정치인들의 5년 권력욕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문재인이 미워도 문재인이 미워하면서 이렇게 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조금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왜냐? 아직 우리는 우파 내부의 청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좌파들이 얘기하는 적폐청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파 내부에 있는 친중. 가짜들을 네. 청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진정하게 우리가 미국하고 한미 동맹을 이룰 수 있는 그거를 이루게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즉 미국에서 믿을 만한 정치인 파트너를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못 찾았어요. 못 찾은 상태에서 그저 반문연대에서 우와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이놈 무서워서 이쪽 갔더니 더 무서운 놈이 있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되니까 네네. 아주 기다리세요. 객관적으로 보는 건데 다행히도 고맘스럽게도 이 네이버 데이터랩을 보면은 국민의 여론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정말 전 다행스럽다는 거예요. 올라갔다 쭉 떨어진 네, 거군요. 그래서 몇 번의 시도를 했지만 국민 여론이 움직이지 않았다요. 저기 보면 아까 그 데이터랩에 보면은 이게 그 여기 보자. 11월 12일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요? 여기 보세요. 요 앞에. 살짝 10월 며칠 거요? 28일에도 있었죠? 몇 번의 시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원상복구했습니다. 저 보라색은 뭐예요? 그건 내가 두 개로 검색한 거야. 이현주 2원 띄고 이현주 2원.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제가 다 검색해 본 거예요. 비슷하네, 그쵸? 네. 그랬는데 어쨌든 실패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자체가 지금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다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한 겁니다. 박수. 네. 그러니까 박사님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종합하면 딱 이렇게 압축이 되네요. 그렇죠. 중국의 색깔을 입지 않은 네. 순수한 우파 경제 대통령을 뽑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천천히 가십시오. 지금 아직 급하지 않아요. 네. 네. 요번에 왜 대만에서 그 가오슝인가 뭐 그 시장이 이제 국민당에서 나온 사람이 됐다고 해요. 네. 뭐 한고은가 그 사람이 한류 열풍을 이제 일으켰다. 그게 우리나라 한류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한씨라서. 근데 그 사람이 아무 정당에도 정치색을 갖지 않은 물론 국민당 소속이지만 한 몇 개월 전까지도 거의 무명이었대요. 근데 젊은 20대들한테 그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 공약만 가지고 이제 시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열풍이 일어난 거죠. 결국 국민들은 경제가 망하면 정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 경제만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되는데 그게 깨끗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습니다. 네. 대만의 그러한 인터넷을 통한 그 정치되는 그 전략은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어요. 네네. 하지만 이번 대만의 선거 뒤에는 중국이 있었어요. 네.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왔고. 중국 애들이 여론 조작을 해서 많이 했고. 반중을 했기 때문에 경제가 무너졌다는 논리를 많이 해서 네네. 여론을 뒤집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경우가 달라요. 네, 조금은 다르지만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컨셉 자체는 그 굉장히 시장이 좋아요. 된 그 컨셉만 봤을 때는 컨셉은 좋아요. 우리가 그런 거는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배울 필요가 생각했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은 보시고 난 다음에 직접 검색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반문연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오늘 방송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저는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 이거 위험해. 반문연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우파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이 세를 뒤집는데 아무리 제가 사이버 활동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오프라인의 활동도 필요한데 이 오프라인 활동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는 건 태극기 부대예요. 네. 근데 태극기 부대 사람들이 뭐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각자 잘려져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그 기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반문연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인데 네. 얘네들이 정권을 잡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다. 석방시키게 되면 자신의 네.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워진다니까. 절대로 해주면 따라서 안 이 되죠. 사람들은 안 시킬 확률이 매우 높아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심을 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우 같은데 머리는 나쁘네, 그쵸? 컨셉은 잘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 그 다음에 반문연대, 네. 우파 대통합, 그림은 좋은데 그 뒤에 그림에 배경이 그 사람은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림은 좋아. 음. 근데 왜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될 놈들이 자꾸 숟가락을 꼽냐고. 그러게요. 이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알아서 가려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 누가 돼야 돼요? 누가 돼야 돼? 누가 돼야 되는데 못 찾겠으면 아닌 놈부터 잘라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닌 놈부터. 고맙게도 우파 통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뭉탱이가 아닌 사람들은 찾아냈어. 진짜 웃을 일이 아닌데. 뭉탱이가 아닌 사람들은 찾아냈어. 이것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야. 그렇죠. 요즘처럼 이렇게 대놓고 나 아니다 하고 나와주는 사람들이 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일단 이 사람들은 뭉탱이도 아닌 것 같아. 네.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일단 빼세요. 빼. 그러면 일단 좀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고맙습니다. 들었어. 네, 땡큐죠. 땡큐. 고맙구나. 자, 그래서 이거 그래요. 그래서 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제 방송이 우파 채널에서도 환영을 못 받는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왜? 박사님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거든. 이런 아킬리스건을 콕콕 찔러버리거든. 네, 그렇죠. 야야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러거든 내가. 얘는 핵심만 퍽 해가지고 그냥 가슴팍을 팍팍팍 네, 찌르거든. 똥침을 찔러버리거든 그냥. 그러니까. 네, 와, 진짜 대박이다 오늘 방송은. 네, 그래서 뭐 어쨌든 5천 명 넘겼네. 실시간 1이야? 아, 우리 방송 실시간도 해줘요? 아니 송은이가 아직 괜찮다니까요. 아직 살아있네? 타겟이 안 됐다. 아직 살아있네. 이거 이제 내일부로 이제 떨어질 거야 이제.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아, 실시간 1위 하네. 아싸 감사합니다. 어쨌든 고맙구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이렇게 해서 뭐 어쨌든 이 김기사 아짐의 21회를 네.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오늘 공고할 거 있어요. 네. 저희가 12월 4일 오후 2시에 연탄 자원봉사를 합니다. 지역은 서울 인근 지역이고요. 이 연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선착순 20명, 그리고 40세 이하로 뽑고 있고요. 이 하시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한 다음에 선착순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상세한 내용을 카톡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40세 미만으로 20명 뽑고 있고요. 12월 4일 오후 2시입니다. 저희가 좋은 일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혈기왕성하고 정신 건강하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우리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박사님의 영향인 것 같아. 네, 그래갖고 어쨌든 요렇게 해서 하고 뭐 여기도 아까 메시지 자꾸 나오는데 뭐 해피 나눔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자꾸 에러가 난대요. 근데 저는 예전역에 해놨어요. 해피나눔. 아니 이게 원래 해피 나눔 쪽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 맨날 빠져나가는데 핸드폰 저기 보면은 띵동 얼마가 빠져나갔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네. 좀 문제가 있어갖고 그래요? 신청하는데 자꾸 에러가 난다고 하는데 그 에러가 나도 계속 시도해 주세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계속 이 공격을 당해갖고 광고도 잘리고 막 이러니까 네. 고정 수입이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 그래서 요즘 우파 광고도 안 달리고 저희 채널도 지금 승인이 안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원해 주시고 싶은 분들은 계좌번호 밑에 있으니까 해주시되 그거 제가 먹는 거 아니고 다 박사님 드리는 거니까. 아직 못 받았어요.
아니 들어온 게 있어야 되지. 거기 있는 돈을 몽땅 들일 수는 없잖아. 나도 살아야지. 네네. 그러니까 들어오게 되면은 네. 박사님 드리니까 네. 박사님 후원하고 싶으신 분은 박사님 채널에도 또 박사님 후원 계좌 있고요. 네. 또 모르시면 제 채널에도 있으니까 하시면 다 몽창 박사님한테 가니까 네. 예, 좀 하시고 싶은 분들은 자발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나 뭐-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많은 후원 바라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오늘 방송은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세요. 네, 박수. 아, 좋았어. 3일 최대. 그죠? 네. 노가리 할 겸? 먹을 겸 할게요. 어? 노가리 먹을 겸? 처먹어, 쌍. 노가리 깔 겸? 이제 그만 까. 몇 번째야, 이게. 까야지. 까, 졸라 까, 까. 까라고. 문재인도 까라고. 다 까.